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KBS가 한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과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꼴로 찬성했습니다. 관세 철회 합의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온도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서 북한 외무성의 조철수 미국 국장은 기회의 창이 매일 닫히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미국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부패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특검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관 예우를 근절할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과 부정평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한 분야로는 남북 관계가 꼽혔고 일자리와 부동산 등 경제 정책은 미흡하다고 평가됐습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 임기 전반기 국정 운영을 평가해달라고 물었습니다. 긍정 49.7%, 부정 46.6%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으로 부정이 처음 긍정을 앞질렀던 추석 때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잘한 분야로는 남북관계와 외교가 가장 많았고 복지정책과 정치개혁이 뒤를 이었습니다. 4명 중 1명이 평가를 유보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못한 분야로는 일자리와 부동산 등 경제정책이 꼽혔습니다. 잘한 분야 1위였던 남북관계가 3번째로 꼽혔는데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등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야당 책임이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30%였는데 여당과 합치면 야당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혁신이 37.8%,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이 30.6%였습니다. 최근 높아진 공정 요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제기된 청와대 인적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과 비공감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북한이 시설 철거를 요구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의견은 관광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 사업 중단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오는 23일 0시로 종료 예정인 지소미아에 대해선 계획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57.3%로 말아야 한다보다 20%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8월 광복절 조사 때보다도 지소미아 종료 찬성 의견이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꼴로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정치 신인과 경험자 중에 경험자를 뽑겠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개혁안의 한 축 공수처 설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찬성 62.8%, 반대 29.7%로 찬성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모든 연령층과 지지정당 상관없이 찬성 응답이 많았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제는 필요하다가 불필요하다보다 3.6%포인트 높았지만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내년 총선 후보로 정치 신인과 경험 있는 정치인이 나온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정치 경험자를 택했고 신인이라는 응답자는 35.6%였습니다. 특히 한국당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정치 경험자를, 정의당 지지층은 신인을 더 선호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중간평가 성격의 내년 총선 구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정부 여당 지원론에 힘을 실었고 정부 여당 견제로는 35.6%였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20.9%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꼽아 1위를 차지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 10.7%로 2위입니다. 지난 조사 때 오차범위 내였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공동 3위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과 조국 전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6%, 한국당 21.2%로 나타나 2달 전에 비해 민주당은 조금 올랐고 한국당은 떨어졌습니다. 이어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유무선 전화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관세 철회 합의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철회는 중국이 원하는 것이고 자신이 관세를 완전히 없애지 않을 것을 중국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단계적 관세 철회와 관련해 중국과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관세 철회를 원하는 쪽은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관세를 완전히 없애지 않을 것이란 것을 중국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China would like to get somewhat of a rollback, not a complete rollback, because they know I won't do it.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미국 안에서 하길 바란다는 뜻도 재차 밝혔습니다. I never like to talk about things until we have them, but it could be Iowa or farm country or someplace like that. It will be in our country. 이에 앞서 중국은 미중 양국이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 백악관 내부에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이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직접 나서 중국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There is no agreement at this time to remove any of the existing tariffs as a condition of the Phase 1 deal. 중국 측의 단계적 관세 철회 합의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하면서 1단계 합의를 최종 조율 중인 미중 양국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관세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합니다. 부분적 관세 철회나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관세 카드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비확산 회의 한반도 세션에서 북한 외무성 조철수 미국 국장이 기회의 창은 매일 닫히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미국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미 정부 인사 간 회동 여부가 관심을 끌었는데 현재까지 실질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의 조철수 미국 국장은 미국을 향해 기회의 창이 매일 조금씩 닫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 측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Мы уже дали США довольно много времени,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от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мы ждем какого-то результата со стороны США. 이어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할 경우의 북미 협상 전망에 대해선 지금까지 북미 관계가 양국 정상의 사적 관계에 기반해 지탱돼 왔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국장이 참석한 비확산 회의 한반도 세션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대북 특사도 참관자로 자리를 함께했지만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것 외에 본격적인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as there any meaningful discussion in the conference? 이번 회의에서 북미, 남북 정부 인사 간의 회동 여부가 관심을 끌었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는 내일 폐막됩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가 난 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울릉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지영 기자, 수색 작업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는 기상 조건이 나아지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어제 주간 수색 작업엔 함선 15척, 항공기 5대, 드론과 소형 구명보트 등이 투입이 됐는데요. 기상이 악화돼 잠시 중단했던 수중 수색 작업도 어제 광양함과 청해진함이 재개했습니다.
독도 연안에 대한 수색도 다시 진행됐습니다. 잠수사 37명이 투입돼서 독도 주변의 바다 속을 수색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다시 사고해역 부근에 2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예상되고 있어 수색 작업에 다시 차질을 주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길어지면서 가족들은 해류 때문에 실종자가 수색구역을 벗어나 이동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 전문 인력과 민간 수색 인력을 수색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문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총리는 오늘 오전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대구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울릉도 저동항에서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부산에서 25톤 트레일러를 포함해 차량 넉 대가 연쇄 추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멧돼지 3마리가 잇따라 차에 치여 죽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밤사이 일어난 사건 사고,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차들이 부서진 채 뒤엉켜 도로를 메웠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승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어 25톤 대형 트레일러와 또 다른 승합차가 잇따라 추돌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다쳤고 일대 교통이 마비돼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고속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혀 승용차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어젯밤 8시쯤 경기도 용인시 양지나들목 부근에서 난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에 고속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부터 약 30여 분간 서울 강동구에서 멧돼지 3마리가 잇따라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강동구청은 사체를 수거한 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엔 충남 보령시 잠미산 8분흥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 등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있지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 대통령이 반부패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특권과 불공정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총동원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다른 총장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기존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공정에 초점을 맞춰 확대 개편한 자리.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정부의 사명이라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며 강한 의지와 각오를 천명했습니다.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공권력 행사에 대해 더 높은 민주주의와 공정, 인권을 요구한다며 검찰뿐 아니라 다른 권력기관도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불법 행위는 엄단하고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고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정관특혜와 채용비리, 탈세 근절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는데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의 대면은 처음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반부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한 안건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이었는데요. 법무부가 오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곧바로 이달부터 전관예우 근절 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수사 검사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재배당하는 절차를 검찰 단계에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연이 있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배당하겠다는 겁니다. 전관예우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히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도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적발된 경우는 66건. 홍만표 전 검사장이 사건 수임도 않고 담당 차장검사와 접촉해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사건에 개입했다고 검찰 과거사위가 발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또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를 언급했습니다. 탄핵 방어를 위해 정상 간 통화를 공개할 수 있지만 자꾸 이를 공개하면 자신과 통화하는 정상들이 우려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탄핵 조사가 진행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의 시발점인 지난 7월 미 우크라 정상통화에 이어 4월 통화로까지 공개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간 통화가 자꾸 공개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를 언급했습니다. I don't like doing it because it sets a bad precedent, John. Because every time President Xi calls or somebody calls from China, if I speak to Kim Jong-un, are they worried about me giving the call? 탄핵은 요즘 미국의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신경 쓸 틈도 없어 보입니다. 이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거론했습니다. 야당 요구대로 정상 간 통화가 자꾸 공개된다면 예를 들어 김 위원장과의 통화도 공개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상대가 우려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맞득치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과 21일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를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 간 핫라인 존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If you look at Turkey with Erdogan, I have calls with all these people. And Kim Jong-un, the gentleman on the other side, did not take his call. Okay? Lack of respect. But he takes my call.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북미 정상 간 직통 전화가 있다는 건데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년 5월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초청에 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했습니다.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소년단을 비난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베트남의 한 중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이 윤리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나친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구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 중학생이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성문을 읽습니다. (16살인) 이 학생은 페이스북에 방탄소년단 안티 계정을 만들어 활동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학생의 행동은 잘못됐다고 강조합니다. Các bạn đừng có tưởng rằng một khi mình làm chuyện gì mình chìm là được. Các bạn gây ảnh hưởng đến người khác. Và đến nguồn thành nhất là mẹ của bạn và chị của bạn.
지난 6월 이 학생이 개설한 페이스북을 본 학생들과 BTS 팬들의 항의가 학교로 빗발치자 최근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학교는 나흘 정학과 공개 반성문 낭독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학생으로서 부적절한 비속어 사용 등 학교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일부 시민들은 정학 결정은 가혹하고 더구나 선생님이 반성문 읽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지나쳤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Là cái quyền bảo vệ mấy em đứng trước trường như vậy, mấy em công khai mấy em xin lỗi như vậy thì có đúng trách nhiệm của nhà trường không? Đó nhà trường có làm đúng trách nhiệm bổn phận của mình hay không? 인기 아이돌 팬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신경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Cái vấn đề mà nó thích một nhóm nhạc hay là không thích hay là lập một cái nhóm anti-fan á, cái chuyện đó rất là bình thường. 논란이 거세지자 지역 교육청은 학교에 처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징계 적절성 여부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전자담배와 관련한 질환 의심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사망 의심 사례도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발병 원인을 놓고 그동안 역학조사를 벌인 보건당국은 폐 질환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고등학생 넷 중 1명은 전자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5살인 마틴도 전자담배 때문에 한 달이 넘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When I tried to stand on my leg, felt like it was about to snap. I wish I would have never done it. 미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전자담배 관련 의심 환자는 지금까지 2,000명이 넘었고 사망 의심 사례도 40명이나 보고됐습니다. 그동안 역학조사를 벌인 보건당국은 비타민 E 아세테이트와 마리화나 복합물질인 THC의 결합이 폐질환을 일으킨 강력한 원인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ome have talked about lipoid pneumonia, potentially from oils like vitamin E acetate. Others are talking about a chemical burn kind of injury. And so we're still in the stage of investigation. 미국 정부도 조만간 강력한 전자담배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We're going to be coming out with a very important position on vaping. We have to take care of our kids most importantly. So we're going to have an age limit of 21. 이런 가운데 미국 전자담배 업체 쥬는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들 사이에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인 박하향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 지역에는 낮 동안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면서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오후에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저녁 무렵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옅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햇살이 비추면서 안개는 빠르게 걷히겠는데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원주는 0.3도, 대구 2.2도, 광주 4.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원주 15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 창원이 18도,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 제주 해상에서도 물결이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에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내린 뒤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목요일에는 입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주력하고 있고 다음 주 정 교수 추가 기소 이후에나 조 전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혐의 확인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정 교수의 혐의 가운데 자녀 증명서 위조나 사모펀드 의혹 등은 조 전 장관에게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조차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처음 압수수색하고 최근엔 일부 계좌에 대한 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에 개입했는지, 사모펀드 투자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압수수색을 한 만큼 자료 검토 등을 충분히 해야지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정 교수 기소와 조 전 장관 소환을 연결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구속 뒤에도 건강 상태를 이유로 3차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오는 11일 정 교수 기소 이후 이르면 다음 주 중반쯤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전격 압수수색 이후 이미 2달 보름 가까이 끌어온 수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운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기한을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인턴 특혜 의혹과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을 고발한 지 54일 만인 어제 처음 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비교해서 늑장을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화진 기자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특혜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9월 첫 고발 이후 54일 만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4차례나 고발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혹시라도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고발인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구심을 깨기 위해서는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엄격하게 고발인 조사를 통해서 법적 잣대를 공정하게 들이대야 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는 나 원내대표의 부탁을 받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한 연구에 저자로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국회의원인 나 원내대표가 아들의 인턴을 부탁한 건 직권남용이며 특혜성 연구 실적을 아들의 미국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면 입학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딸의 경우에는 지난 2011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맞춤 전형이 갑작스레 신설됐고 재학 중 특혜성 성적 정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나 원내대표가 현재 명예회장으로 있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자격이 부족한 딸을 미승인 이사로 선임했다는 의혹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성과를 어떻게 반칙에 기댄 가짜에 견주어서 매도할 수 있습니까? 결국 조국 딸 문제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KT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 김 의원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법정에서 아버지께 채용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딸 부정 채용의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 김 의원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서 출석한 김성태 의원은 딸의 증인 출석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모로서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오늘 법정 정언을 통해서 많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재판의 쟁점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 채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김 의원의 딸은 부모님과 KT 대졸 공채에 대해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며 아버지는 2012년 당시 대선 때문에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류 접수와 인적성 시험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은 인사팀 직원의 안내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시험 안내를 해준 인사팀 직원과는
평소 한 사무실에서 매일 인사하고 식사도 함께 하던 사이여서 그 정도 호의는 베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 분야가 뒤늦게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채용 담당자들은 윗선의 지시를 받고서 김 씨에게 채용과 관련한 안내를 따로 했는데 김 씨가 당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보아 부정 채용 지시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오늘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30년 전 냉전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악명 높았던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가 운영하던 감옥의 한 수감자는 당시 장벽 붕괴가 기쁨이 아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고 털어놨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금은 기념관으로 변한 옛 동독 슈타지의 정치범 수감소. 가이드로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코이프 씨는 수감자였습니다. 사회주의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했던 가족. 하지만 자유가 억압된 생활을 견디다 못해 다시 서독으로 이주 허가 신청을 낸 뒤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Und daraufhin bin ich von der Schule geflogen, durfte nicht studieren, durfte nicht den Beruf ergreifen, den ich wollte. 자유를 갈망했던 청년은 급기야 22살 때이던 1981년 동독 탈출을 감행하다 기차역에서 붙잡혔습니다. 수감 생활은 감시와 억압의 연속이었습니다. Keine Informationen zu bekommen, keine Fragen stellen zu dürfen, keinen Kontakt zur Familie zu haben. 동독의 정치범을 돈을 주고 빼오는 서독의 프라이카우프 제도 덕에 9달 만에 풀려난 코이프 씨는 곧장 조부모가 계신 서독 지역 에센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 들려온 장벽 붕괴 소식은 기쁨이 아닌 크나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출감하던 날 우리는 당신을 어디든 추적할 수 있다고 말하던 교도관들이 떠올랐습니다. Und ich habe davor großen Respekt gehabt. Und ich habe da auch an die DDR, die war für mich hinter der Grenze, hinter dem Eisernen Vorhang. Und plötzlich habe ich gedacht, ich habe auch wirklich gedacht, jetzt haben die wieder Zugriff auf mich. 지금도 옛 동독 지역을 방문하면 사흘 이상 머무르지 못한다는 코이프 씨.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힘줘 말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인도 접경 카슈미르 지역에 지난 며칠간 대규모 폭설이 내렸습니다. 카슈미르에서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인 고속도로는 완전 마비됐습니다. 화물차와 버스들이 폭설에 발이 묶여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곳에 갇혀 고립된 운전자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도움을 바라고 있지만 하염없이 내리는 폭설 속에 구조의 손길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헐리우드에 맞서 인도 영화계를 일컫는 볼리우드가 코미디 신작 영화를 선보입니다. 이번 영화에는 인도의 유명 코미디 배우인 탈페이드 씨와 이탈리아 유명 배우 조지와 안드레인 씨가 공동 출연해 콜라보 효과를 낼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볼리우드의 심장인 인도 뭄바이에서 신작 영화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웰컴 투 바즈랑푸드란 신작 코미디 영화는 휴가차 인도를 방문한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재미나는 에피소드를 통해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체코의 한 박물관에서 태어난 로스차일드 아기 기린이 관람객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10여일밖에 안 됐지만 아기 기린은 190cm의 키를 자랑하며 어미 주변을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기 기린은 입소문을 타고 동물원의 귀염둥이로 떠올랐습니다. 로스차일드 기린은 아프리카 다른 기린들과는 달리 다리에 별다른 무늬가 없어서 특이종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이었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인적 구성을 마치고 출범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부터 구조 대응 과정, 이후의 수사 과정과 방해 의혹까지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세배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5년 6개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재수사할 특별수사단이 인선 작업을 끝냈습니다.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8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1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검찰 관계자는 더 이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백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은 크게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 과정,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대응과 이후 검찰 수사 등입니다. 5년 전 검찰은 평형수 부족과 부실한 화물 고박 등을 침몰 원인으로 결론 내리고 이준석 선장과 선사 관계자 등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했습니다. 이미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유압 밸브 고장이나 외부 요인 등 새로운 침몰 원인이 밝혀질 경우 추가 기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개입설 등 각종 의혹도 이번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당시 구조 실패가 해경의 현장 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체계의 난맥과 정부의 뒷북 대응이 합쳐진 총체적 부실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23 정장이었던 김모 경위만 구조 실패의 책임으로 처벌됐습니다. 해경의 선내 진입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다 적극적인 구조 활동은 왜 없었는지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비롯한 지휘 계통의 책임을 검찰은 따져볼 계획입니다. 참사 당일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별 보고와 지시는 무엇인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에 대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해경 압수수색에 외압을 넣었다는 등의 부실 수사 의혹도 검찰은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첫 검찰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지난해 고액 체납자 재산 징수액이 1조 8,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한 건수가 46%나 증가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1조 8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를 보면 지난해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재산 징수액은 1조 8,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했습니다. 현금 징수액이 9,9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 늘었고 재산 압류액이 8,900억 원으로 2.5% 감소했습니다.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 건수는 572건으로 전년보다 46.3% 늘었습니다. 다만 은닉 재산에 대한 징수액은 80억여 원으로 8.4% 줄었고 포상금 지급액도 8억 원으로 6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전체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125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 건수별로는 금융자산이 7천여 건으로 제일 많았고 건물, 토지 순이었습니다. 신고 금액별로는 토지가 5조 7천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과 유가증권, 금융자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은 올해 6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습니다. 신고 인원은 2,100여 명으로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2차 조기 공개 대상 통계는 지난해보다 5개 증가한 86개이고 전체 국세 통계의 17.6%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나무로 짓는 고층 빌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목재가 개발되면서 가능해진 일인데요. 건축용으로 새로 개발된 목재는 쇠나 콘크리트보다도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지금 이곳에 24층, 높이 84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 빌딩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의 76%가 목재로 완공되면 고급 식당과 호텔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österreichischen Wald nach. Also sie könnten Tausende Hochhaus bauen und es gibt immer noch Wald. 목조 건축의 선진국 영국은 이미 10년 전 나무로 지은 아파트를 선보였고 일본에서도 교육기관과 관광센터 등 공공 건물을 목재로 짓기 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木のところでぬくもりがある園で育つことができてとても幸せに感じてます。 고층의 나무 빌딩 건축이 가능한 건 CLT라는 첨단 공학 목재가 개발된 덕분입니다. CLT 목재의 압축 강도는 철의 2배, 콘크리트의 9배로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 호호빌딩 한 채를 나무로 지을 경우 3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데 자동차가 80km 거리를 4만 4천 년간 운행하며 내뿜는 양과 맞먹습니다. CLT 건물은 공장에서 재단된 목재를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Less people to build it, so it's much safer on site. So that's better for the environment, both globally. CLT 건물은 진도 7 이상의 지진 실험에서도 끄떡없이 버텼고 1000도 이상의 화재 실험에서도 기둥의 겉면만 탔을 뿐 중심부는 멀쩡했습니다. 자원순환 과정에서 우리의 미래이고 구조적인 내용에서도 성능적인 내용에서도 목조 건축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21세기 건축혁명으로 불리는 목조 건축. 인간과 지구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앞두고 전사자 유해 발굴을 염원하며 육군이 제작한 창작 뮤지컬 귀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기획은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뮤지컬 보디가드가 3년 만에 다시 선보입니다. 공연 소식 윤영란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3천 명이 넘는 병사들.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다룬 육군 창작 뮤지컬 귀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샤이니와 엑소, 인피니트 워너원 등 연예인 병사들이 주역을 맡았고 탱크까지 등장하는 생생한 연출로 전쟁의 긴박감을 보여줍니다. 공연장 로비에 실제 6.25 전쟁 전사자들의 유품이 전시 중이기도 한데요. 내년 6.25 전쟁 70주년을 앞두고 남북 전사자 공동 유해 발굴을 염원하는 의미로 기획됐습니다. 지난해 육군이 처음 제작한 뮤지컬 신흥무관학교가 관객 11만 명을 동원한 데 이어 귀환도 매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보디가드가 뮤지컬로 제작돼 국내 무대에 다시 오릅니다. 국내 제작사의 해외 공동 제작으로도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요. 영화에선 6곡에 불과했던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15곡이 포함돼 듣는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각기 개성이 다른 디바 4명과 보디가드 2명이 번갈아 출연합니다. 크로스오버 가수에서 이제는 중견 뮤지컬 배우로 자리매김한 임태경이 데뷔 1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 겨울에 가장 어울리는 곡들로 엄선해서 20곡에서 30곡 사이쯤이 될 것 같은데요. 60인조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국과 미국 무대에서 활약 중인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와 김보경, 박홍주 등이 출연합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날은 추워졌지만 늦가을 정취를 즐기러 떠나는 분들 많으실 듯합니다. 벌써 고속도로 정체가 곳곳으로 시작됐고요. 오늘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정오 무렵에 화성행과 서해대교 통과하는 길이 많이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쪽 저녁 6시 무렵에도 곳곳 정체가 길겠습니다. 이 시각 15번 고속도로 목포 쪽 향하는 길 비봉에서 정체가 짧게 이어집니다. 다시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7km 구간 막히고요. 25번 고속도로 타고 논산 쪽 향하는 길은 풍세 요금소에서 7km 구간 정체도 이어집니다. 1번 고속도로 정체도 많이 늘었습니다. 동탄과 천안에서 4에서 5km씩 가장 어렵고 전으로는 서울 요금소와 죽전에서 1km씩 짧게 밀립니다. 35번 고속도로 남이 쪽은 하남과 동서울 요금소, 호법을 포함해서 구간별 정체가 늘어납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촛불 민심의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나라를 나라답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적폐 청산, 포용적 혁신국가, 평화 경제 등 정책들을 시도하고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것은 국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기 전반기에는 소득주도 성장에 치중했다면 후반기에는 혁신 성장에 비중을 두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굳게 닫힌 협치의 문도 열어야 합니다.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받아들여 수시로 만나 대화하는 협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가동을 멈춘 여, 야, 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부활을 집권 후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 없이 통합 없고 통합 없이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KBS가 한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과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꼴로 찬성했습니다. 관세 철회 합의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서 북한 외무성의 조철수 미국 국장은 기회의 창이 매일 닫히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미국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부패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특검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법무부는 정관예우를 근절할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늦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에는 낮 동안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후에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저녁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이번 비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으로는 옅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안개는 빠르게 거치겠고 전국에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3.8도, 대구 2.2도, 전주 0.7도로 오늘 아침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높겠는데요. 서울이 17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 18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뉴스광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